협상 재촉 말라지만 트럼프에겐 7일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 사용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웬 핵무기 언급일까요? 들어보시죠. Sir, would you use a nuclear weapon against Iran? You posted on No. Truth Social No,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That's it. not Why what do I that's need about.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You posted Why on would Truth I Social use a that nuclear weapon when we've totally, in a very conventional way, decimated them without it?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I don't want to rush it. I want to take my time. We have plenty of time. And I want to get a great deal. I want to get a deal where our nation and the world is safe from lunatics with nuclear weapons. 일단 이 백악관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장면은 참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불쑥불쑥 물어봐요. 그 대통령도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격의가 없네요, 전성 원장님. 저것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지나갈 때 기자들이 쫓아가가지고도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그 정책을 이제 언론에 많이 설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대통령이지만 저렇게 격식 없이 뭐 쫓아다니고 뭐 항의하기도 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언쟁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핵무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최근에 미국 그 한 유튜브에서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 작전 이제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합참 의장한테 이제 핵무기를 좀 쓰자고 얘기를 해서 합참 의장이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고개 숙이고 나오는 장면이다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전쟁이 좀 안 풀리는데 미국이 핵무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제적인 지금 의심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하면서 이란을 뭐 석기실에도 만들겠다, 완전히 문명을 초토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면은 핵무기도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론화되고 논란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무기 쓸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이나 지금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만에 하나 쓰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국제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그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미국 내에 전쟁 권한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거의 만료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한번 보시죠. 전성 원장님, 뭐 이런 법이 있나요? 전쟁 권한법 60일 시한이 5월 1일자로 만료된다는데 맞습니까? 예, 저게 이제 월남전 계기에 이제 전쟁을 너무 대통령 독단으로 시작하고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전 법안을 만들어서 일단 60일 동안은 의회에 통보하거나 의회에 협조 없이 바로 대통령이 급한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통보와 의견 교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요. 그래서 법안에 따르면은 이제 60일까지는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뭐 의회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그냥 법안일 뿐이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도 60일 시한 넘겨가지고 또 30일을 추가로 전쟁을 그때 리비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법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시한을 넘겨서 추가로 이제 또 30일 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상당한 건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이미 지금 공화당의 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방 선거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쟁은 그 전에 그렇군요. 끝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저 법 전에 전쟁은 끝난다. 그런가 하면 이란이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 본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으면서 한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인데 괜히 무섭게 찍어서 국제사회에 좀 겁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으로 보시죠.
자, 2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이 역봉쇄를 유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한 상선에 접근해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요. 이란의 고속정이 선박에 다가가죠. 그런데 이란 이 혁명 군인들, 혁명 수비대 군인들의 모습이 상당히 굉장히 위압적이고 좀 공포스럽습니다. 복면을 쓰고 선박에 기어오르는 모습이 이렇게요.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우리 도직구에도 특전사 출신 있지만 아니 김비표 의원님, 네. 아니 저 군인이면 군인답게 해야지. 저 무슨 뭐 소말리아 해적처럼 가면 뒤집어 쓰고 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저게 옛날에도 우리 그 뭐죠 휴전 협상 되기 전에 사실은 진지전 하면서 조금이라도 영토 차지해서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란에서는 거의 대응하듯이 저렇게 납포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네. 서로 이제 휴전 종전 협상하는 가운데 서로의 기싸움이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고 이건 기싸움이다. 그렇다면 종전 협상도 종전도 조금 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이제 60일 내에 군사작전이죠. 전쟁이 아니고 군사작전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일까? 결국 트럼프도 시간에 쫓기고 있고 그렇군요. 이란도 지금 현재 아마 강원 양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종전의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서로 기싸움하는 것이 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괜히 무섭잖아요. 저 복면 쓰니까 유영원 의원님. 네. 근데 저 복면 쓴 거에 사실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특수본드 부대원들이 작전할 때 특히 테러 진압 작전 이런 걸 할 때 보면 항상 얼굴을 가립니다. 네. 우리 이제 특전사 707이나 UDT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이런 부대원들이 작전할 때 보면 이 얼굴 가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를 테러를 진압했는데 네. 그럼 그 테러 단체에서 보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알려지면.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네. 특전사 뭐 이렇게 특수부대 취재 많이 해봤지만 우리는 멋있게 가리잖아요. 네. 헬멧, 선글라스, 탁 마스크에 무전 장비해서 촥 돼서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저기는 나홀로 집에 나온 도둑들 복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게 원래는 뭐 최근에 이제 미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헬리콥터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내려서 선박을 수색하고 납포하는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 이란도 사실은 MI8 헬기라고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배 위에 내려서 수색하고 납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조그만 보트 타고 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제공권이 이제 미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가 뜰 수 없었다. 그래서 좀 그걸 없어 보이게 보여주고. 고속정 타고 다니는군요. 그리고 이제 고속정도 굉장히 작은 네. 정말 없어 보이는 저런 이제 선박을 동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그 긴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네. 저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011년에 아데만 점령 작전에서 아덴만 작전 때. 세계 3호 주얼리어를 구출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특수 작전을 우리 네. UDC 성공했는데 그때도 그 귀화를 들어보면 그때 이제 무장을 소말리 해적도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헬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접근해서 배 뒤에서 올라가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갔군요. 사다리가 근데 이게 짧아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기 저거는 내부에서 이제 누가 먼저 들어가서 그렇군요. 내려주니까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란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이 파기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박을 MSC가 또 세계에서 제일 큰 해운사 아닙니까? 이런 선박을 납포할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특전사 나왔지만 군사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사실 지금 위에서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헬기로 찍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저 드론으로 군사작전하는 찍거나. 것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저는 헬기가 이제 안 갔다고 하는데 혹시 헬기가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저게 순전히 저렇게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의 그러네요. 성격이 좀 촬영이네요. 큰 것 같다. 그렇죠.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단순한 납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과시용이다.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그런 선수도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군요. 헬기보다는 드론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이란의 원유 수송 선박 수색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We intend to conduct the
자, 미 국방부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미군 난 헬기 띄워요. 자신 있게 헬기 띄워서 딱 그렇지 이렇게 이거 저 김기포님 다 훈련했던 거죠. 특전사들이 헬기 레펠 강화 훈련 많이 하잖아요. 이거지 김기포 교수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만 지금 이란도 어떻게든 없어 보이지만 홍보하고 과시하려고 네. 우리는 아직도 건재하다.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조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국방부에서 또 SNS 올려가지고 우리는 더 멋있게 그렇죠. 더 힘있게 갈 수 있다. 이 레펠 타고 내려가야 네, 돼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종전이 임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임박한 거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내가 더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내가 더 강하다. 아직도 우리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지금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저렇게 네. 영상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 저게 마지막 힘겨루기에 저는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네.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김기포 의원님, 김의식 교수님, 유영호님 뭐 이렇게 다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워낙 전문가라서 미국 역시 지금 이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국방부 출입할 때 한국의 이제 차세대 신형 전투기를 한국 기자 중에 처음으로 제가 탑승을 해서 단독 특종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찍기 전에 다 사전에 카메라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출된 신호에 맞춰서 촬영을 하고 전투기가 뜨고 하는 거라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도 함께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의 무전도 공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U.S. has announced a formal blockade of Iranian ports and coastal areas. All vessels are advised to immediately return to port if leaving and discontinue transit to Iran if t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Do not attempt to breach the blockade. Vessels may be boarded for interdiction and seizure transiting to or from an Iranian port. Turn around or be prepared to be boarded.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The whole of the United States Navy is ready to force compliance. 그 가운데 이란 고위층의 자제들은 이 호화 생활, 전쟁과 무관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 고위층 기득권의 민낯이란 겁니다. 영상 보시죠. Bueno, otro año más y vamos para los opening day visa. Ya no andamos con tu carrito, con la pámpara prendida. Con mi mujer, otro año más. 아니 지금 원장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전직 이란 대사 아들이라는데. 그 이란은 독재 체제 아닙니까? 네. 그 독재 체제는 그 기득권 권력층이 모든 걸 향유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란의 그 권력층의 많은 자제들이 서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뭐 심지어는 대학 교수하는 사람도 그 라리자니의 딸은 대학 교수까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추방이 되긴 했지만 아니 그렇게 반미를 외쳤던 이란 고위층들이 왜 이렇게 자제들은 다 미국에 유학보내요? 그게 독재 체제의 민낯이죠. 겉으로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와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만의 생활이 다른 게 독재 체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도 북한 체제가 저렇게 남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들의 내부 생활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저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독재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모든 독재 체제의 특징이고 저런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지금은 이란 전쟁이 상당히 선전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민낯과 약점을 드러내서 국제사회 여론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그 나포 장면도 그렇지만 저런 것들도 이제 역시 이제 이란 정권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저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저런 보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고의 전문가 또 전성 원장님과 함께 전쟁 속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속보 나오면 또 원장님 해설해 주시죠.